중국이 잘한다 못한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정치하고도 전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네. 한국하고 중국, 미국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요. 중국은 지금 3연임하고 있죠. 세 번째 연임이면 똑같은 거 가지고 15년째 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정책을 놓고 보면 여기는 정책적인 연속성, 정부의 지원으로 자리를 잡고 그 이상으로 경쟁력을 가지기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기술력은 미국보다 조금 딸리지만 가격은 획기적으로 낮으면서 사실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위협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이제 이사님 중국 기업들도 많이 보실 네. 것 같아서 중국 회사를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샤오미, BYD 중국 기업들이 서프라이즈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님 또 중국에 또 이제 전문가시니까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자주는 가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일단은 정책적 효과가 컸어요. 1분기 때 중국에서 정말 많은 이구한신 제도가 있었고 네. 제가 매장 갈 때마다 제가 한 2주 전에 매장을 갔었으니까 이번 주에도 또 가거든요. 3주 만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샤오미나 BYD가 많이 팔렸던 이유 중에는 뭐냐 여러분들 일단 매장에 가보면 20% 할인 이게 붙어져 있어요. 일단은 많이 저가로 싸지면서 일단 구매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샤오미는요 팔렸던 것 중에서 재미있는 게 일단 자동차 많이 팔린 건 아시죠? 그쵸. 이게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샤오미가 뭐 하는 회사야? 라고 그러면 가전하는 회사인가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인가 아니면 자동차 회사인가 달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성 다변화가 되어 있는데 가공할 만할 정도로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다가 샤오미가 일단 1번이고 특히 샤오미에서 팔린 가전제품도 많이 팔렸는데요. 네. 의외로 이게 IoT라고 해서 옛날에 사물 인터넷 기억나시죠? 그쵸. 이쪽 우리나라도 물론 일부 있지만 이게 어마어마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모든 가전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이게 대유행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상하이에서도 뭐 집과 관련된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들고 있는데 이사 가면 가전 바꾸는데 바꾸면서 트렌드가 변하는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걸 제 눈으로 확인했고 그걸 팔리는 걸 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BYD는 중국에서 전기차를 제일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중화될 수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가장 대중화에서는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이 굉장히 안정돼 있는 차 그리고 되게 예쁩니다. 왜냐하면 많이 베꼈기 때문에 딱 보면 이게 포르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베껴놓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살 때 휘발유나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내연기관차를 사면 살 수가 없는 게 이게 번호판을 사야 되는데 번호판을 안 팔아요. 요거를 추첨을 하는데 추첨해서 당첨될 가능성도 낮지만 나름대로 추첨해서 한다고 해도 번호판만 2천만 원 가까이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 사느니 전기차는 그냥 번호판 주거든요.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완전히 밀어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정책적인 부분들.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중국이 잘한다 못한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정치하고도 전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하고 중국, 미국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요. 중국 같은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미국 또는 한국은요. 정책의 연속성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미국도 공화당 한 번, 민주당 한 번, 공화당 한 번 퐁당퐁당이죠. 트럼프 일기, 바이든 또 트럼프. 우리 상식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은 2번 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옛날에는. 2번 한다는 얘기는 한 대통령이 8년을 한다는 얘기인데 8년을 하면 어떤 정책을 썼을 때 8년간 유지가 되니까 이 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4년만 되면 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 없어요. 뭐 사례를 들어보죠.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를 밀어주기 위해서 IRA법을 제정을 열심히 밀었는데 트럼프는 그걸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미국은 전기차와 관련된 정책적인 연속성이 부러지다 보니 전기차에서 경쟁력이 훼손이 되는데 하지 말자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한국은 다르냐? 한국도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 정권이 한 번씩밖에 못해요. 옛날에는 김대중 대통령 계셨고 노무현 대통령 2번 하셨고요. 맞아요. 또 이명박 대통령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2번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10년을 갔으니 잘하든 못하든 이분들이 한 정책은 일단은 됐어요. 일관성이 있죠. 그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전거 도로 깔고 우리 지금 타잖아요. 이게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번씩밖에 못하고 그것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죠. 그럼 기존에 있던 정권들을 적폐를 몰고 다 뒤집다 보니까 정책의 연속성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3연임하고 있죠. 세 번째 연임이면
이 사람들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중국은 똑같은 거 가지고 15년째 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정책을 놓고 보면 여기는 정책적인 연속성, 정부의 지원으로 자리를 잡고 그 이상으로 경쟁력을 가지기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이나 중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뒤집고 있으니 그 정책에 대한 경쟁력이 중국보다 못하게 되는 기현상들이 최근 들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기술력은 미국보다 조금 딸리지만 가격은 획기적으로 낮으면서 사실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위협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로 오히려 이제 중국의 밸류에이션이 좀 싸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미국과 뭐 오늘 한국 시장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중국 시장은 그래도 좀 견조하게 네.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게 되게 밸류에이션만 접근하면 중국과 미국은 답이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무슨 팔란티아 이런 거 보면 PER이 아마 100배 가까이 될 거리요. 그렇죠? 그다음에 웬만큼 싼 큰 기업들도 뭐 퍼가 30배, 40배 되는데 중국은 올랐어도 10배 후반이에요. 또는 지금 10배 초반인 기업들도 많고, 네. 이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네. 자, 같은 기업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을 거고 알리바바라는 기업은 역시 같은 전자생 거래를 하는데 알리바바는 이제 최근에 올라오긴 했어요. 바닥에서 이제 올라온 거고 우리가 아마존은 신고가예요. 퍼도 비싸고. 네. 그럼 뭐가 쌀까요? 터무니없이 중국이 아직 싸다로 봐야죠.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중국이란 나라는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겠어, 이런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되게 싫어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밸류에이션 측면만 놓고 보면 중국이 많이 싸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비교할 때 기술력은 미국이 좀 더 앞섰지만 딥시크를 통해서 중국의 기술력도 못지않다라는 걸 보여줬고, 일단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중국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놓고 보고 이거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미국 주식 시장의 그 시가총액의 비중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네. 정도 되더라고요. 60%가 좀 넘더라고요. 네.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좀 넘으니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봐도 미국에서 버는 이익을 2배 더 높게 쳐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그게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거 어쨌든 미국이랑 중국이랑 기업의 그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 그래도 미국을 좀 높게 봐주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요. 뭐 아무리 무슨 선불원으로 돌아섰다고 한들 언제 또 바뀔 줄 알아요.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사실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디스카운트 요인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경제가 부정적인 부분들 또 지금 말씀도 주셨지만 언제든지 중국 정부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사실 중국에 대한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투자를 권유할 수도 없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장기 합니다. 투자는. 네. 근데 분명한 건 중국이 지금 정책적으로 이쪽을 밀어주겠다는 의사를 최근에 전인대를 통해서도 밝혔고, 뭐 그 자리에 샤오미 회장부터 시작해서 다 갔다라면 맞아요. 최소한 1, 2년 안에 뭔가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해야 일단 되겠죠. 이대로 간다. 예. 1, 2년. 왜냐면 이게 이 AI 산업이 단순한 AI가 아니라 국방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 국방력과 관련해서 미국이 앞서 나가는데 중국이 뒤처질 경우 사실은 굉장히 비교 요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치열하게 국가 간의 살을 걸고 밀어줘야 되는 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당분간 뭐 네. 제가 뭐 여기 한 번 올 거 아니니까 제가 네. 볼 때 충분히 경쟁력 있다라고 당분간은. 생각하고 있고, 네, 예, 중국이요.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당연히 중국에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중국은 중국 애들이 다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중국과 친한 뭐 중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 미국과 안 쓸 가능성이 높죠. 물론 가격적인 측면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러니까요. 예. 두 번째는 어차피 그쪽은 미국하고 친한 것도 아닌데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서방군가 중심으로는 미국 거 중심으로 쓸 거고, 아니면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과 관련된 구도에 있는 국가들은 뭐 중국 걸 쓰겠죠. 그러면서 그쪽도 시장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AI가 발전하면 중국도 모방하거나 아니면 효율화할 거기 때문에 그림은 같이 가는 그림인 것 같아요. 미국도 중국도 비슷하게. 그런데 이제 중국의 장점은 뭐냐면 미국에 비해서 의외로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드는 특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애들이 이런 데 되게 강한데, 여러분들 맞아요. 참고로 중국을 제가 올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 AI 엔지니어의 50%가 중국인인 건 알고 계시죠? 그쵸. 이미 나온 거라.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젠슨왕, 리사수, 아니면 지금 뭐 모리스찬부터 시작을 해서 다 지금 AI를 이끄는 게 다 중국인이에요. 중국계. 예, 중국계예요, 대만계. 전부 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이 비즈니스 모델 뭐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기업들이 사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부족한 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동남아나 이런 데서 외국인 노동자를 모셔다가 사실 이분들한테 지금 싸지도 않죠. 똑같은 임금을 주고 이제 그걸 했는데 네. 중국은 그걸 로봇으로 해결을 해요. 그죠? 왜냐면 여기 그게 안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되게 다르다 보니까 처음엔 힘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효율화를 우리가 따라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뭐 이거는 기업의 일부로 가봤지만 뭐 인천의 남동공단이라든가 부산의 사하공단 아니면 생각보다 많은 공단들 돌아다니면서 대표님하고도 많이 여쭤보면 중국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만 중국을 무시하는 것 같고요. 실제 사업하신 분들은 안 그래요. 진짜 많이 무서워하세요. 이제는 가격 경쟁력도 우리가 안 되는데 걔들이 옛날에 못했던 품질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면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니까 거기는 뭐 한 번 만들면 몇 억이 쓸 걸 만드는 거고 우린 해봐야 3, 4천만일 텐데 사실은 단가 차이부터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수리 이기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효율화 측면에서 중국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아 중국 좀 대단해요라고는 얘기만 해도 친중파, 예. 이런 얘기를 아니, 제 얼굴 생긴 게 동남아죠. 어떻게 친중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왜곡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죠? 바뀐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욕하신 분도 생겼어요. 오히려? 네가 중국을 제대로 알아? 중국이 얼마 안 써.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이게 뭐야 네. 싶을 정도로 예. 하여튼 많이 온도차가 바뀐 거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아 쟤들이 이 정도였어라는 생각은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제가 이제 미국 여쭤봤고 중국 여쭤봤으니까 네. 두 나라 이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나눈다고 하고 해외 주식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쉽지는 않은데 굳이 해외를 한다면 마음 편한 건 미국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 네. 뭔가 섹터별로 수익을 노릴 수 있으면 중국도 전 여전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둔다면 미국에 좀 더 비중을 두되 네. 뭐 중국은 그 한 절반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절반 생각을 가지고 정도를 있습니다. 제시를 예. 해주셨고 그럼 이제 한국으로 넘어갑니다.